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뭐 소개해 드리나 마나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소개해 드릴 걸. 소개해 드리려는 시도도 했었고 몇 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해 좀 아쉽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고 해야 될까? 못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많이 오르는 바람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더 갖고 가야 되냐 뭐 등등 지금 사도 되냐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멤버십 회원들께는 카카오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포스코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채널에서 이 만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인 것 같고 말씀은 몇 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이버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워낙 지금 잘 가고 이제 그 기업 자체가 주가보다는 기업 자체가 워낙 잘 가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미래가 밝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좀 들고요. 네이버가 지금 현재 세계 1위인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 제페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고 그 태그에만 달았었는데 이 제페토의 이 미래 가치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카카오도 역시 진짜 어마어마한 그 무기 뭐 그다음에 비전이 있는데 이 카카오의 특장점은요. 이런 미래 가치들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선명한 곳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다 있고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마치 그 바이오 업체 셀트리온 같은 데에서 이제 다음 그 약품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의 계획을 미리 공개하듯이 카카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상장도 남아 있죠. 또 심지어 투자해 놓은 회사들의 뭐 미국 상장 얘기 오늘 두나무 얘기 나왔고 크래프톤도 뭐 곧 상장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곳에 투자를 해놨던 그 투자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뭐 뱅크라든가 지금 상장할 회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굉장히 지금 미래 가치가 워낙 그 크고 하나같이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어서 지금 오늘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은 진짜 이상하지 않은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이제 액면 분할 5대1로 15일인가요? 그 1대5로 이제 분할을 하면 지금 가격이 50만 원 정도 하는 게 10만 원 정도로 떨어지면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들이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명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워낙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50이 10이 되는 게 아니라 60이 12가 되거나 70이 14가 되거나 정말 어디까지 올라간 뒤에 분할을 할지 또는 그 분할한 이후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참 아쉽고 좀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이게 60, 70, 80, 뭐 100 이렇게 간 뒤에 50만 원대, 60만 원대 정도 가격대가 또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일단 잘 알고 판단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드려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보면 코스피는 0.2% 올랐고요. 코스닥은 0.12%가 빠졌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및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증시 최고치 랠리로 상승 출발한 후에 중국의 긴축 우려, 또 미국의 헤지펀드 손실 등의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서비스업과 전기 전자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로 상승 마감했다. 뭐 어렵게 썼지만 뭐 강보합입니다.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의 강세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장비, 제약, IT 등등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 제약 쪽에
매도가 계속 나와서 좀 큰일입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주인공은 단연코 카카오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 모바일 서부를 접겠다고 했던 LG전자가 3.5% 올랐지만 카카오가 오늘 8.37%, 네이버도 3%대 올랐지만 단연코 카카오가 오늘 주인공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시총 9위에서 이제 삼성 SDI 제치고 8위로 올라섰고요. 현대차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내일이라도 당장 제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이 아니라 카카오는 지금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피코마를 통해 웹툰을 서비스하는 카카오 재팬이 최대 7,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재팬이 지금 출판 만화 중심의 일본 시장에서 한국 웹툰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즉 뭐 거의 진짜 한 1조 원 가까운 7,5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이버가 이제 와패드, 북미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를 했는데, 카카오 엔터가 미국의 웹소설사인 레디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웹툰 이런 시장성을 본 거예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서 양쪽 모두 다 이제 뛰어들었는데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플랫폼 기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출판사 중심인 만화와 소설 시장에서 웹툰과 웹소설로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들어가서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는 그렇게 만든 이 플랫폼이잖아요.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을 갖는다는 거고, 자, 두나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두나무, 주주에겐 돈나무 하고 카카오와 한화증권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그런 얘기. 지금 저는 요 두나무 지분 현황 해가지고 카카오 8.1%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여 밑에 보시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지도 않고 계속 이걸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8.1% 지금 아니에요.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카카오 의 자료인데요. 자, 요 중간에 이게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나무하고 비상장 이게 지금 외부기관 투자 현황입니다. 카카오에 지금 2020년 초에 8.08%였는데 2020년 말에 7.67%로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약간 그래도 뭐 어쨌든 7.67%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8.1%는 아닌데 계속 이거를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 좀 부끄럽다,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7.67% 2020년 말 카카오 자료 기준으로 7.67% 라는 것, 8.1%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나무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두나무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 업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 열풍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까지 끌어올렸다. 그래서 업비트의 운영을 맡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크게 올랐다. 두나무가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상화폐로 쏠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제 카카오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카카오가 두나무의 지분을 7.67%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리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뭐 밑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두나무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은 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출발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인이라는 게 솔직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들어가기가 아직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문턱이.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런 때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뭐 좋은 거죠.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직접 투자가 좀 어려울 때 ETF나 펀드를 좀 하듯이 간접 투자를 하듯이 이 두나무라는 이제 업비트라는 그 투자 회사에다가 아예 어,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코인을 직접 산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카카오나 이런 것이 대체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상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나무 상장이 국내외 어디가 될지 결정되지 않은 데다가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을 했다는 것. 근데 주가는 분명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두나무의 가치가 뭐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상장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르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막상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언제나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 상장 쿠팡 때 쿠팡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듯이 두나무도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이제 PLCC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BC 카드가 카카오 혜택을 주면서 카카오의 이미지를 전면에다가 이제 내세우는 그런 카드를 말하는 건데요. 택시부터 쇼핑, 헤어숍, 게임까지 카카오에서만 이용하면 혜택을 많이 주는 카카오 전용 신용카드는 없을까? 하고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뱅크샐러드까지 이런 카드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발급하고 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가 대형 신용카드사와 공동 기획해서 만든 상업자 전면 표시 카드 PLCC라고 부르는 카드의 형태라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밑에 삼성카드에 카카오페이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 네이버도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한다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PLCC도 출격 준비 이런 기사가 오늘 일단 나왔는데 네이버가 이제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삼성카드와 함께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PLCC를 출시하기로 했다. 그런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카카오는 지금 매일같이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커머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늘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 크래프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크래프톤 투자에 관련된 건데요. 2020년 초에 크래프톤의 투자 비중이 지분율이 2.07%였는데 이제 2020년 말에는 1.95%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넵튠에 대한 이제 지분이 10.09%에서 9.96%로 역시 약간 줄었는데요. 넵튠의 이제 대주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넵튠의 또 그 출자 현황인데 크래프톤의 이제 2020년 초에 2.07%에서 말에 1.01%, 2020년 말 기준으로 1.01%. 그러니까 크래프톤의 지금 가치가 뭐 10조 원 이상이라는 지금 얘기가 2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럴 때 어, 넵튠의 가치 1.01%와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크래프톤 1.95% 이런 것들을 합치면 그 액수가 많이 이제 되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크래프톤이 상장한다고 했을 때 그 상장 날짜가 이제 정해지고 구체화될 때 또 한 번 카카오 주가는 좀 들썩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의 지금 IR 자료입니다. 카카오 IR 자료인데 사업 목차 보면은 카카오의 사업에 톡비즈 광고, 톡비즈 커머스, 모빌리티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뭐 카카오톡 2010년에, 카카오 기프트 2010년, 또 카카오 게임, 카카오 프렌즈 2012년, 그죠? 2013년에 카카오 페이지, 그 다음에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와 다음이 2014년에 합병을 하고 카카오 택시가 15년, 멜론의 로엔 인수가 2016년, 카카오 저펜 피코마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카카오뱅크 자회사 분사, 2018년에 카카오와 로엔 합병,
그리고 2019년에 카카오 비즈보드 런칭, 2020년에 카카오 TV 런칭,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9월에 카카오 워크 런칭, 그 다음에 2021년에 카카오 페이지와 M을 합병하고 엔터테인먼트 출범하는 이 이제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이용자가 국내에만 4,598만 명, 그리고 글로벌 해외에 5,223만 명, 합쳐서 9,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억 명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0년 4분기 현황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카카오톡 자체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 가치를 지금 발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규 서비스의 성공적인 런칭을 보장하는 성공 전략해서 오른쪽에 보면 카카오만의 성공 방정식, 카카오톡, 포털, 이동, 금융, 커머스 등 모든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이용자 기반에 더하기 생태계 내에 이미 확보된 다양한 연령층, 전국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마케팅 더하기 최소한의 신규 이용자 유입 비용 더하기 독보적인 모든 생활 영역의 이용자 데이터 기반해서 이 왼쪽에 쭉 화살표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 이렇고 페이지는 또 이렇고 페이, 게임즈, 카카오 M, 카카오뱅크의 지금 파트너십 현황이 좀 나와 있고요. 또 매출 현황 보시면은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나뉘어서 밑에 이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플랫폼 기준 그 매출 비중이 53%까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조 2,351억 원까지 늘었잖아요. 작년에 3분기에 1조 1,004억 원이었는데 4분기에 1조 2천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플랫폼이 53% 그리고 콘텐츠가 47%로 3분기 대비해서 조금 죽은 것 같지만 매출액은 여전히 양쪽 다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 실적을 요약해서 보면 지금 뭐 매출이 2020년도에 4조 원대가 넘어섰고요. 2019년에 3조 원대, 2018년도에 2조 4천억 원대니까 이 1년 지날 때마다 거의 1조 원씩 조 단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쵸?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729억 원에서 2019년에 206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4,560억 원까지 늘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를 기록하고 있다. 120% 늘었죠. 지금 2068에서 4,560억 원으로.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마이너스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회사예요. 카카오 저는 뭐 엄청난 회사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으로 계속 그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뭐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눌릴 때마다 사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는. 오늘 시간에 4,000원이나 올랐습니다. 0.74% 4,000원이 올라서 54만 8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다. 내일도 시초가부터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카카오 6일 연속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보시면 1.23%, 0.91%, 0.2%, 0.4%, 0.2% 이렇게 가다가 8.37% 50만원 위로 올라서자마자 54만 4천원까지 갔고요. 이 기세라고 하면은 55를 넘어서 뭐 60 가까이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 거래량이 어제의 6배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외국인이 62만 주를 담고 기관이 9만 5천 주를 담았는데 개인 70만 주 넘게 덜어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밀어 올릴 텐데 개인이 한 번 더 팔 가능성이 있겠죠.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장중의 이 흐름입니다. 외국인 보십시오. 외국인 뭐 엄청납니다. 오늘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오전에 조금 따라가다가 그 오후에 좀 털었는데요. 근데 오늘 기관의 매수가 9만 5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 결국에 이제 매수 우위로 끝났는데 이 2시 이후 마지막 장 막판에 다시 샀다는 뜻이겠지요. 자,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장대 양봉을 쏟아냈고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RSI 지표도 과매수,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패스트 지표도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내일 정도에서는 조금 밀다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밀고 뭐 또 밀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일 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 뭐 이제 올해 것만 이 일봉 차트를 봐서 그렇지 지난해부터 보면요, 이 3월 이후에 뭐 밀릴 틈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3월 9일에 있었던 60일선 이탈 이런 지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준다, 매수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늦었죠. 카카오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좀 밀린다고 하면 글쎄요, 뭐 5일선하고 이격도도 많이 벌어졌고 11선, 21선, 21선까지 내려오는 기회, 지난번 2월 초 같은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2만 원까지, 2만 5천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런 기회가 이제 좀 오기가, 매수 기회 오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어, 레벨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이격도 좁힐 때쯤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분할 딱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뭐 분할 초반에는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도 뭐 네이버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그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 이제 재상장하고 이렇게 액면 분할을 딱 하고 그 재상장이 아니라 거래 개시가 딱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이제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매수 기회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1분봉인데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쭉 밀어 올려서 53만 원까지 밀어 올렸다가 10시 30분까지 횡보하다가 다시 또 밀어 올리고 장 막판까지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강하게 밀어 올리는 종목은 그 다음날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 그렇다면 올해 전망치가 어떨까? 지금 이게 올해 전망치인데요. 아까 매출액이 보면은 그 2018년도에 2조 4천억, 2019년도에 3조 700억, 2020년에 4조 1,500억이었는데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5조 5,590억. 맨 위에 보이시죠? 내년은 어떨까요? 6조 7,558억. 내후년에 어떨까요? 7조 9,509억. 8조 원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2018년도 729억, 2019년도에 2068억, 2020년 작년에 4559억, 올해는 어떨까요? 7781억, 내년에 어떨까요? 1조 1251억, 내후년에 어떨까요? 1조 5191억. 지금 계속해서 실적 그 퍼포먼스가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그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후년에는 또 올해의 2배가 나옵니다. 무섭게 질주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 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잘 아는 PER 같은 걸 비교해 보면요, 2018년도에 167, 그 다음에 2019년에 계산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2020년 220, 2021년에 77, 올해 77까지 빠지고요. 내년에 53, 내후년에 38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주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올해 돈을 많이 벌 건데 분기별로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2020년 4분기가 1497억 원이죠. 근데 2021년 1분기에 1559억이죠. 2분기에 1769억이죠. 3분기에 2045억 원이죠. 분기마다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깨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3분기 컨센서스가 155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6%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2분기에는 1769억, 전년 동기 대비 80%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는 2045억, 전년 동기 대비 7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계속해서 상장 또 해외 상장 얘기가 나오고 출자했던 회사들도 계속 상장 얘기가 나오고 또 주가가 이제 5분의 1로 쪼개지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살짝 꼬이면서 뭐 어느 정도 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기회죠. 그건 당연히 기회가 되는 거고 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다시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회사다. 뭐 돈을 뭐 쓸어 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미 어떤 완성형의 회사, 좀 좋은 그 세계 1위까지 올라선 그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보다도 조금 더 그 발전할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카카오 쪽에 지금 뭐 주가라든가 어떤 흐름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작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셀트리온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또 지난주에도 하필 그 이제 네이버 매수를 개인들이 많이 하시는 바람에 네이버를 또 소개해드리고 이러다가 카카오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카카오 10만 원대 하다가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40만 원 넘어서 50만 원 넘어섰는데 넘어서자마자 50만 원대 중반이 되니까 어 그때 비싸다고 했던 구간들이 지금 까마득한 옛날이 됐죠. 아득해졌잖아요. 저는 지금의 주가 수준도 뭐 내년 내후년 정도 가서 봤을 때는 그때라도 좀 살 걸 하고 아마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좋은 회사고 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게 약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PER을 봤을 때 뭐 30, 그죠? 30 무슨 50 이런 수준은 너무 싸다는 인식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아직도 많이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고맙게도 좀 눌려주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열심히 담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